경기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풀럼.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케빈 더브라이너와 그리고 지금 존 스톤스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토트넘과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과의 직전 경기에서 이제 1.5군 라인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좀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연장전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주전 선수들 체력 안배가 이제 잘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관리가 좀 생각보다 잘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왜냐면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일정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풀럼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오후 경기 거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쪽지가 이제 2번 왔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릴게요.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팔순더치페이님. 네, 바로 이제 분석 한번 이제 이어가면은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가 전반적으로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역습을 통해서 좀 틈틈이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맨시티가 기대에 비해서 공격이 많이 잠잠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장 경기를 뛰고 3일신 풀럼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더 열세다 보니까 수비에서의 그런 집중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맨시티가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맨시티가 이제 풀럼 상대로 전승을 거두면서 극강의 상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맨시티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길게 코멘트 칠 거는 없는 경기고,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뭐 맨체스터 시티 승, 그리고 뭐 핸디로는 뭐 마인승 보는 경기, 요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맨시티랑 이제 풀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벌리 대 토트넘.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지금 맨시티 그리고 아스톤 필라한테 연속으로 지금 3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리그컵에서는 뭐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환기시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컵에서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좀 주전들 관리를 좀 잘한 케이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리그컵에서 풀럼 상대로 연장 경기까지 뛰게 되었고, 이제 뭐 결국에 이제 승부차기 끝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벌리에 비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 관리가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벌리에 비해서는 좀 열세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금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공격 전개 역시 벌리에 비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공격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 원정 토트넘의 성적이 좋다고 해도 연장 경기까지 뛰고 온 그런 원정 토트넘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경기에서 말씀드렸던 풀럼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그런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뭐 벌리도 약간 이런 토트넘 상대로 충분히 지금 득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득점 사이드가 약간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토트넘 햄문화, 안 그러면 무승부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바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컵 경기, 직전 그런 컵 경기에 대한 그 영향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냥 뭐 승패보다는 한번 고배당 자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벌리랑 토트넘의 경기가 마무리 됐고, 그다음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뉴캐슬. 자, 일단 이제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2어시를 기록한 훌리오 엔시소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한 그런 공격 자원이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다 보니까 타격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안수 파티를 임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빠르게 대처를 잘한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브라이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전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런 약간 좀 상승세였던 흐름이 지금 살짝 꺾인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 브라이튼은 뭐 이제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득점 기회가 좀 많았는데, 그런 약간 득점 기회에 비례해서 좀 골 결정력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3대1로 이제 웨스트햄한테 좀 대패를 당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맨시티, 리버풀한테 지금 연이어 패배를 하면서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특히 뭐 이제 리버풀 상대로는 이제 1대 0으로 리드를 하다가 결국에는 내리 연속골을 먹히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처진 약간 뉴캐슬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일단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나 그리고 연계가 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두 팀 다 일단 뭐 공격 루트도 좀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공격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현재 약간 두 팀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뉴캐슬이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브라이튼이 직전 홈에서 웨스트햄한테 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현재 흐름 및 분위기 그리고 그런 약간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충분히 브라이튼이 뉴캐슬 상대로도 비빌만한 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튼 요거는 프랜승 한번 볼게요. 브라이튼 프랜승의 3.5 기준은 요거는 배당 대비 한번 오버도죠. 네, 아무래도 이제 2배당이 넘긴 하는데 그래도 3.5라고 해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튼 프랜승 이제 3.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EPL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헤타페. 자, 우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니시우스까지 결장을 당하면서 죄송합니다. 결장이라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공격 전력이 지금 빠진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쿠르투아, 뭐 밀리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니시우스까지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개막하고 3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3경기 모두 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면서 좀 나름 안정적인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은 뭐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지금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좀 쉽게 득점 찬스를 만들기는 어렵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뭐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홈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경기력도 좋기 때문에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비니시우스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에서 좀 다소 안 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비니시우스 같은 그런 크랙이 좀 상대 수비를 휘저어놔야 이제 측면에서 이제 기회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지만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고 고배당으로는 요거 한번 햄무드죠.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에 고배당 햄무드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또 갑자기 좀 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살짝 좀 발음이 세거나 안 그러면 좀 목소리가 좀 가래끼는 목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 점은 어느 정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알라베스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우선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직전 경기에서의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1대0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는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안 좋은 알라베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홈에서는 뭐 세비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나름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런 약간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뛰고 와서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인 그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좀 나름 좋았던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발렌시아도 좋았던 게 좀 살짝 지금 꺾인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게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골 결정력이 좋아서 좀 득점을 좀 자주 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골 결정력이 좀 안 좋은 그런 날에는 좀 득점 흐름이 이제 끊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6년 가까이 홈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라베스 홈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지금 이런 상성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홈에서의 알라베스의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건 알라베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알라베스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알라베스 프랜스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다른슈타트, 네,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이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라이프치 그리고 홈에서의 그런 맨엔 상대로 연이어 이제 승리를 거뒀죠. 자, 반면에 근데 다른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퇴장당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4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뛰던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오히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경기력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레버쿠젠이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다른슈타트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반코트 형식의 그런 경기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다른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롱볼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롱볼 위주로 좀 찔러주는 식의 그런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격 성공률이 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 전개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롱볼 위주의 그런 다른슈타트랑 달리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패스 위주로 주로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침투나 뭐 컵백 위주로 이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득점 찬스도 레버쿠젠이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 팀에서 가장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공격 전개 및 그리고 공격 퀄리티이지 않을까 네,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레버쿠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무난히 좀 레버쿠젠이 3연승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이거는 레버쿠젠 사이드, 레버쿠젠 승, 그리고 이거는 뭐 핸디로는 내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요거는 언더 볼게요. 네. 왜냐면은 다른슈타트의 그런 득점력에 따라서 언어바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흐름의 그런 다른슈타트를 봤을 때는 좀 레버쿠젠 상대로 좀 득점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뭐 오바보다는 언더가 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버쿠젠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부터 이제 지난 보험전까지 좀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바탕으로 연승을 이어갔긴 했지만 직전 라이프치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면서 현재 다소 좀 분위기가 꺾인 상황입니다. 물론 뭐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상성상 많이 약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패배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5대1까지 좀 대패를 당한 거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분위기가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편에 지금 속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지금 홈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워낙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자, 보이긴 하지만 이제 프라이부르크와의 그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뭐 최근 5경기 기준 전패를 할 정도로 프라이부르크한테 상성상 많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 상대로 이제 쉽게 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네, 잠시만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충분히 비비는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좀 비비는 경기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은 슈투트가르트의 좀 어느 정도 공격을 억제하는 식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분석가 봤을 때는 뭐 이제 프라이부르크 쪽 사이드를 본다고 했으니까 프랜스를 보고 만약에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그런 공격을 억제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2.5 기준 뭐 저득점 라인으로도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프라이부르크 프랜스 그리고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슈투트랑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마인츠.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뭐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2연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나름 좀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후반 막판에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득점을 하면서 직전 경기 브레멘이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자, 그래도 뭐 이제 직전 경기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그런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무 1패로 시즌 출발이 지금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퇴장을 당했었어요. 그렇죠? 한 명이 퇴장당한 그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1대0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한 명 퇴장당한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이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좀 플레이가 제가 됐고 결국 이제 뭐 후반 막판에 프라이부르크가 좀 컷백으로 이제 득점을 넣으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마인츠도 현재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팀은 아무래도 좀 마인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인츠가 그래도 좀 더 주도적으로 공격을 전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마인츠가 공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에요. 뭔가 공격 전개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근 원정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좀 원정 경기력에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브레멘도 크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원정 마인츠를 좀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상대 전적상 이제 마인츠가 브레멘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현재 마인츠가 과연 지금 브레멘 상대로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 분석 결과 보면은 그래도 브레멘 사이드를 볼게요. 네. 베르더 브레멘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워짜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분데스리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LADBC 경기 고어헤드 대 이제 헤이렌베인. 네, 이 경기는 한번 헤이렌베인 프랜승, 그리고 이것도 이제 2.5기죠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고, 그리고 이 나폴리 대 이제 라치오. 네, 요거는 이제 좀 배당이 라치오 상대가 라치오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라치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나폴리 사이드 보고, 그리고 이건 2.5 기준인데 언더라인 한번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에서 이제 한 경기 모나코 대 이제 랑스. 요것도 이제 모나코 사이드. 네. 아무래도 이제 라치오와 마찬가지로 제 랑스도 상태가 저 이번 시즌 현재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나코 사이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인데 오버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바로 미국 축구 이제 분석 방송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